먼저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단 의존형으로 약간 혼자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TI 끝 글자가 T여서 약간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즉흥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내에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약간 먼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리더형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면접이나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2차 시험도 쳤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말은요, 정답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조언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추어서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리실 것은 버리셔서 시사 선택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 성적입니다. 저는 1차 성적 교육과정 64.33점, 교직논술 20점으로 총 84.33점을 받았고 2차에서 98.1점 받아서 작년에 11등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네, 초등입력 2차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총 3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시죠? 네, 1월 4일, 5일, 6일 이때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저 1월 4일 첫째 날에는 심층 면접을 칩니다. 이거 한 개만 쳐요. 둘째 날은 과정안이랑 수업 실현을 칩니다. 이때가 좀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날에는 영어의 날이죠. 영어 수업 실현과 영어 면접을 치는데 100점은 각각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렇게 임용 시험 과목별로 출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2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먼저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추린 10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해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의 꽃이죠.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했던 모든 스터디를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별 준비 방법. 5가지 과목에 대한 준비 방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차 시험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는 마음가짐을 간략히 언급할 거고 마지막 질의응답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초등입력 2차 궁금증 Q&A 10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스터디 언제부터 시작하였나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2차 스터디를 시작하셨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생각보다 네, 굉장히 적으시네요. 내리셨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때 시작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2주 쉬고 11월 29일 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케줄로 보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2차 시험이 더 빠르잖아요. 저희 때는 1월 12, 13, 14였는데 이번에는 더 빠르니까 이번 주에 이거 특강을 듣고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하기 앞서서 두려우시잖아요. 막막하시고 뭐 틀이라도 만들어져 있어야지 스터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일단 문제 한 개라도 모여서 풀어보고 스터디원들이랑 이야기해보면은 방향이 보이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발표 전까지는 몬스터디와 월화수목금 9시부터 4시까지 학교에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스터디 꼭 필요한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S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차 스터디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채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오의 눈으로부터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스터디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저는 스터디원이 되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터디원이 막 수업 진행을 잘하고 능숙하게 면접을 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장점으로부터 스스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스터디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다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원들이 말한 답변이나 문제 같은 것을 여기저기서 주워듣고 그것을 응용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스터디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학교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 2차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스터디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토의실이라고 강의실을 배워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면 수업이 많아서 남는 강의실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스터디 장소를 제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어 수업 시력 컨설팅. 이것도 실제 현직 영어 전담 선생님이 저희 영어 수업을 컨설팅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직 멘토 컨설팅입니다. 저는 작년에 비대면으로 참여했는데 이것은 부사교대에 있는 멘토라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컨설팅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신청하는 공지가 떠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저녁 8시까지 신청돼 있으면 바로바로 신청하시고 그래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구설초등학교 컨설팅을 막 하다 보면은 전날이나 당일날 막 토크를 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때 이렇게 남는 자리를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구설초등학교 컨설팅 한 사람당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활용하시면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서 구설초등학교 컨설팅을 2번 정도 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 1차와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먼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가장 큰 다른 점은 1차는요, 점수를 쌓아 올리는 시험입니다. 내가 맞춘 문제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2차는 점수를 깎아내리는 시험입니다. 10점 만점에서 가지수를 잘못 말하면 감점, 수업 실험에서 조건을 못 말하면 또 감점, 이렇게 점수를 깎아내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점을 안 당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2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차 성적 발표가 12월 12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은 막 교권 몇 점이다, 교권 몇 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1차 교권 1점 차이가 0.1배수 차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만큼 0.7에서 1.2배수 사이는 더 점수 사이의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 쉽게 뒤집히고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에는 소수점 하나라도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른 점, 1차는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자그마치 1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하죠. 그에 반면에 2차는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생각해보면 11월 조금과 12월 그러고 나서 바로 시험입니다. 그만큼 2차 시험 준비하는 기간은 짧아요.
스스로 말하는 것도 부족하고 면접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힘들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량을 키우려면 연습밖에 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밖에 없는 제 역량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매 순간 전력 질주를 하셔야겠다고 마음가짐을 먹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다른 점입니다. 1차는 혼자만 잘하면 돼요. 스터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혼자만 잘하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는 스터디원이 운명 공동체예요. 계속 끝까지 스터디만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집착하는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스터디 방향을 잘못 잡아서 스터디원 모두가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알차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넥타이질을 하시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터디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모두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필요한 교재, 도구, 자료는 무엇인가요? 네, 이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2023년 3번. 이거는 다 구매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공통지역 부분만 찾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레시피. 이 책도 기출 문제가 끝나면은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을 활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면접 레시피를 꼭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면요. 실제 시험에 맞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당황함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실제 시험지 크기, 비포 사이즈로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 같은 것을 인쇄해서 모았습니다. 다음 3번째, 수학 한눈에 보는 계열이 있으면 수학 수업 실험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학 강론을 저희가 좀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수학 수업 실험할 때 항상 이런 낭만에 부딪힙니다. 이 개념이 2학년 때 배우는 거였더라? 3학년 때 배우는 거였더라? 얘네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수업 실험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약간 한눈에 보는 계열을 준비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보면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어 수업 실험 만능 틀. 영어 수업 실험 만능 틀은 선배나 아니면 블로그,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에게 맞게 붙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타이머. 저는 스타워치 큰 것을 활용해서 시간 관리를 하였습니다. 스터디원에서 큰 타이머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계속 두고 이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할 때 아이패드를 주로 사용했고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삼색펜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거 아시는가요? 네, 수업 실현 조건 같은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제 시험에서도 가독성 있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학 한눈에 보는 계열이고요.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공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 실험, 일반 수업 실험 만능 틀은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 책을 사는데 비싸잖아요. 하이패스랑 면접 레시피 다 사면은 10만원 넘고 20만원 가까이 되고 이런데 그래서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렇게 책을 사는 것은 합격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막 재본하거나 빌려보시기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구매하셔서 알차게 사용하셔.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6번째 질문입니다. 스터디원들과 1차 점수 공유
공개했습니다. 점수를 공개했는데 다른 짝 스터디에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끝까지 눈치 게임을 하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공개를 했을 때의 장단점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12월 12일이 되면은 1차 합격자, 1차 불합격자가 생깁니다. 만약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차 불합격자가 생긴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스터디원을 충원하시거나 또는 그대로 진행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불합격자가 생긴다면은 그 스터디를 파악하고 새로 합격자들끼리만 스터디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간절함의 정도가 있잖아요. 1차를 합격하신 분들과 1차를 이미 불합격하신 분들의 간절함의 크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절한 분들끼리 새로 스터디를 충원하셔서 끝까지 2차를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수는요. 공개했을 때는 더 열심히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아까 자만하게 되거나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비공개를 했을 때는 피드백할 때 점수 영향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요. 이 친구는 몇 점일까? 네, 궁금해서 끝까지 저는 눈치 게임을 하면서 딱 스터디원과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7번째 질문. 스터디 장소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네, 스터디 장소 고민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스터디를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색 토의실입니다. 한색 토의실은 저는 1차 준비할 때 여기 예약해서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봤던 공간인데 여기서 2차 스터디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받고요. 한 번에 4시간씩 활용하는데 강의실이 좁아요. 가장 큰 강의실이라고 해도 이게 실제 고사장과는 거리가 좀 멀어서 환경이 조금 격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1번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권다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변형 선생님께 제보를 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직권다리를 예약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나요? 이거는 독점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독점하지 마시고 같이 베풀면서 나누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활관 또는 교수학습 지원과 강의실을 개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저는 스터디할 때 항상 거의 여기서 스터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과제 토의실 예약을 전날에 했고요. 실제로 저는 작년에 이렇게 전날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대가 오전 또는 오후로 4시간만 하루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실현하는 것은 실제 고사장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꼭 스터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생긴 강의실에서 여기 앞에서 수업 실험도 하고 책상 배치를 바꿔서 면접도 하고 수뇌지도도 여기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공간이 넓어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학과 강의실입니다. 각 과마다 남는 강의실이 있고 이것을 학과에서 대여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체육과였는데 강의실이 세 곳밖에 없어서 저는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할 수 있다면 미리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째로 도서관에서도 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때는 아침에 선착순으로 줄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공방입니다. 1에서 4번까지가 스터디 장소 구하는데 실패했다.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동방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4학년이니까 후배들이 올까봐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좀 시험장 분위기가 다른 안락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독방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세미나실이라고 제가 1번에서 한번 스터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1번 기숙사생이 있으면은 세미나실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책상이 굉장히 커서 막 움직일 공간은 없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데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8번째 질문, 어떤 스터디를 하였나요? 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터디 마니아로 굉장히 스터디 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은 절대 안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스터디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본 스터디는 저는 1차에 했던 스터디원 전부가 합격을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2차 스터디를 했고 대면으로 4명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월화수목금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춘 면접 스터디입니다. 이것은 짝 스터디로 제가 9, 3회 면접 레시피에 있는 문제를 본 스터디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로 이렇게 했습니다. 구상형, 즉답형 다 한 세트로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즉답형 면접 스터디. 이것은 1차 발표 이후부터 카톡으로 딱 시간이 되면은 즉답형 3개 문제를 만든 것을, 본인이 만든 것을 딱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그때부터 서로가 만든 문제를 시간 재서 즉답형만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약간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어 면접 스터디. 영어 면접 스터디는 2개를 했어요. 매일 2개씩 했고요. 한 개는 원래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하자고 했고, 한 개는 하자고 막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돼서 2개를 하게 됐는데요. 각각 30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로 했습니다. 그다음 주말 스터디입니다. 주말에는 본 스터디원들과 만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를 정해서 각자 집이나 동방에서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시간만 2세트를 이뤘어요. 2명이서 하면은 이렇게 해도 금방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럼 9번째 질문. 선배 컨설팅 받으면은 어떤 점이 좋나요? 막 컨설팅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뭐가 좋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싶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아리과 선배. 두 번째, 실습 지도 선생님. 세 번째, 학교 컨설팅. 부처나 멘토나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컨설팅을 받으면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낯설고 떨리는 실전 경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동아리 선배에게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선배께서 실제 시험 공부가 굉장히 유사하게 부상실에서 면접실 입장하는 것까지 준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떨리는 내공 상태를 경험했어요. 이보다 실전에서 떨릴 수는 없겠다. 이것을 겪고 그때 선배 앞에서 수업실에는 굉장히 망했어요. 이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최악의 상태를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이니까 못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꼭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터디용끼리 피드백 하다 보면은 막판 가면은 거기서 거기 맨날 똑같은 말 하고, 그런데 이제 선배나 실습지도 선생님한테 가면은 새로운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수용하시면은 더 멋진 역량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터디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교정을 해주어야 해요. 이때 컨설팅을 받으면서 앞으로
앞으로의 스터디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아는 선배가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하기 그렇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배들도 다 안 친한 사람한테 막 연락하고 이랬을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동아리나 선배한테 연락을 하고 맛있는 거 하나 싸들고 가서 컨설팅 부탁드리면은 흔쾌히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10번째 질문입니다.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다면? 네. 첫 번째, 컨설팅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때 컨설팅을 당일 취소하고 전날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자기가 뭔가 완성이 되었다 싶으면은 그제서야 피드백 또는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컨설팅을 막 취소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초기에 피드백을 받으면은 초기에 본인의 약점을 고칠 수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었다 싶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정을 보여드린다 생각하시고 컨설팅 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저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만약에 스터디를 했다면은 11월, 12월 초반은 거의 날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일찍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 저번 채웠지 않아? 이거는 뭐냐면요, 피드백 해주면은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저번 채웠던 거라고. 근데 이거는 무슨 소용인가요? 스터디원이 못 들었다면은 면접관들도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공통지역 공시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지역 기출을 다 풀고 나 서울이나 경기도 것도 한번 풀어봐야지 생각하면서 이런 지역의 수업 진행 문제로 스터디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는 약간 수업자의 창의성 이런 것을 보는데 공통지역은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 채우기 이 정도를 보기 때문에 절대 유형이 다른 문제로 스터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질보다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기. 부수적인 것은 예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노래, 구호, 거창한 선언과 결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채점되지 않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본질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거를 바꿔서 이제 O로 바꿔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해도 컨설팅을 많이 받으세요. 피드백은 무조건 감사히 경고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서울 연습 문제 할 바에는 공통지역 기출 다시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